요즘은 네. 1인 미디어 시대라고 하잖아요. 직접 콘텐츠를 만들어서 송출하는 걸 말하는데 우리도 지난 6월에 했었죠. 그쵸. 저랑 김규빈 아나운서는 세계 라면 특집 했었고요. 저는 화장을 예쁘게 할 수 있는 뷰티에 대해서 했는데 네.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계속 소통을 하고 하는 게 정말 생소했어요, 저는. 저는 그때 해보면서 이 콘텐츠가 정말 아이디어가 중요하구나 이걸 깨달았었거든요. 그렇죠. 네. 이 청년들에게 콘텐츠는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 이 콘텐츠 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광주 콘텐츠 코리아 랩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백창기 광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창의사업 본부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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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본부장님 먼저 콘텐츠 코리아 랩이라고 하니까 잘 뜻이 다가오지 맞아요. 않아요. 콘텐츠도 어려운데 코리아 랩 어떤 네. 뜻인가요? 우선 콘텐츠에 대한 설명부터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사실 콘텐츠란 용어 자체가 상당히 생소합니다. 이 네. 용어 자체가 약 10년 전에 나타났는데요. 이 콘텐츠라는 것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역사 그리고 생활 양식 이런 것들 저희가 설화 이런 것들을 구전 동요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전통이나 이런 걸 문화라고 총칭을 하죠. 네. 이런 문화라는 총칭을 하는데 이런 문화들을 새로운 기술이나 스토리텔링을 통한 새로운 가공 기술을 통해서 매체를 통해 다시 나타낼 수 있는 게 콘텐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는 기본적으로 주고 사는 상품에 대한 개념이 큽니다. 그래서 네. 예. 그래서 이 콘텐츠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콘텐츠 코리아 랩이라는 용어는 이런 콘텐츠에 대해서 한국이 이런 콘텐츠들을 대해서 각각의 지역에서 랩이라는 어떤 연구소 개념으로 저희가 이 콘텐츠에 대해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이나 창작자들에 대해서 이 콘텐츠의 저변 확대를 위한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 보자라는 개념에서 만들어진 게 이 콘텐츠 코리아 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그러면 어떤 활동을 해오신 거예요? 저희가 활동해 온 것들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콘텐츠를 창작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고요. 네. 콘텐츠를 창작하기 위해서는 창작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 광주 지역에 얼마나 많은 창작자들이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네. 저희가 이런 창작자들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이 가장 크고요. 이 창작자들을 모집을 해서 저희가 각각의 레벨에 어느 정도 수준에 맞도록 저희가 레벨에 맞도록 지원을 해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티를 하고 다양한 저희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파티를 통해서 창작자들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교류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게 우선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교류의 공간과 더불어서 창작자들이 직접 창작을 하고 싶다 할 때 저희가 창작할 수 있는 자원 그리고 창작에 필요한 컨설팅과 그리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비용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창작 지원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죠. 알고 많이들 오시나요? 현재는 저희가 여러 공간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꼭 저희가 지금 광주에서 저희 회사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는 창작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거점 공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익히 알고 계시는 국립아시아문화 전당이 있고요. 네. 또 이제 각 대학들이 있습니다. 이 대학들에 있는 청년들과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꼭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창작자들을 저희가 직접 가고 오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교류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죠. 네. 네, 들어보니 굉장히 활동이 규모가 큰데요. 이 활동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먼저 크리에이터와 스타트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콘텐츠는 기본적으로 모두가 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게 다 창작자이긴 합니다. 하지만 실제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콘텐츠를 아이디어가 가지고 있는 거는 머릿속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끌어내서 실제 현상의 물건으로 만들어내는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크리에이터입니다. 그래서 그 크리에이터들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이들은 다양한 콘텐츠를 창작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창작을 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네.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이 창작자들의 발생되는 그런 창작물들을 시장에 또는 대중에게 알릴 수 있는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스타트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유명 창작자 강연인 G토크, 콘텐츠 창작 파티인 G파티.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궁금해요. 저희가 모든 저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는 G라는 용어를 계속 쓰고 있는데요. 네. G라는 용어는 우선 광주의 G입니다. 그렇게 하지만 사람들마다 해석이 조금 다릅니다. 사람들이 이제 글로벌의 G,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그레이트
그릿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할 수 있는데요. 네. 다양한 해석들도 저희가 유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G 파티나 G 토크나 이런 부분은 G 파티는 저희가 이 창작자들이 가장 많이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드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직접 창작자들에게 각 대학교를 순회하면서 저희가 대학생들을 모아서 창작할 수 있는 분들을 모아서 그들끼리 소통하고 그들끼리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고요. 네. G 토크는 창작자 중에 유명한 창작자가 있습니다. 국내에 다양한 창작자분들이 계시지만 이분들 직접 광주에 초청을 해서 창작에 대한 저희 보시는 것처럼 네, 이제 네. 그 최근 부산행에서 아주 유명세를 가지고 계신 연상호 감독님을 모셔서 오. 저희가 1회 창작 그 G 토크라는 행사를 국립 아시아 문화 전당에서 한번 개최를 했고요. 이 이후에도 그 국내 빅데이터의 유명한 분이시죠. 송기령 대표님과 그리고 최근에 그럼 내일이죠. 바로 내일은 저희가 네. 김정규 화백이라는 빅픽처라는 일필리지로 모든 그림을 만들어내는 김정규 천재 화백이라고 불립니다. 이분을 또 초청해서 저희가 내일 또 강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네. 네. 기본적으로 팬덤이 좀 많이 계셔가지고 네. 많이 찾아들 오십니다. 예. 네. 우리나라에 총 그러면 콘텐츠 코리아 랩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전체 각 지역마다 약 9개가 있습니다. 9개가 그래서 있네. 저희가 사실은 이제 3년 전부터 서울의 대학로에서부터 시작해서 경기도 판교 그리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저희는 올해 처음 시작하게 됐고요. 저희가 좀 늦게 시작은 했지만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광주만의 차별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광주는 광주를 저희가 기본적으로 미향, 예향 그리고 인권의 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인권의 도시의 특징은 가장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문화적 자산도 풍부하고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청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자산인데 이런 자산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국립 아시아 문화 전당을 비롯한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 사업을 또 진행하고 있죠. 네. 하지만 이런 사업들이 저희가 콘텐츠 코리아 랩을 통해서 예술의 자산을 어떻게 개개인의 아이디어화시키고 개개인이 상품화시키고 개개인이 또 창작자가 돼서 이걸로 경제적 부가가치를 누릴 것인가라는 또 숙제가 있습니다만 이런 자산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저희 콘텐츠 코리아 랩이 이런 자산을 실제 경제화시키는데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 있다고 보고 있는 그 거죠. 화면에 G랩이라고 나왔는데 저거는 뭔가요? 예, G랩은 저희가 네. 다른 지역과 약간 차별적인 부분이 하나입니다. 사실은 다른 지역은 콘텐츠 코리아 랩을 하면서 장비를 사고 시설을 구축하는 게 우선됐는데요. 네. 광주는 이미 그런 자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을 비롯해서 한국문화기술연구소가 있고 각각의 청년들이 직접으로 운영하는 그런 메이커스 스튜디오들도 있고요. 또 저희 진흥원과 각 대학에도 각각 콘텐츠와 관련된 연관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콘텐츠 코리아 랩은 어떤 이런 자산들을 함께 엮고 묶는다면 또 다른 시너지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각각의 거점 랩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G랩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끼리 만나고 뭐 창작도 하고 이렇게 하는 네. 거군요. 근데 오늘 특별히 창업 그런 지원으로 해서 G 오디션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그거는 뭔가요? G 오디션은 아까 설명드렸던 창작을 하고 계시는 G 크리에이터 그리고 창작을 직접 사업화할 수 있는 G 스타트업 이 중간 과정이 바로 이 G 오디션 과정입니다. G 오디션에는 저희가 창작자들이 창작해온 것들과 그리고 이 기획들을 제안을 피칭이라고 하죠. 저희가 발표라고 많이 하는데요. 네. 발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G 스타트업 실제 창업과 연계된 분들을 뽑는 과정입니다. 네. 이 과정에는 저희가 실제 콘텐츠에 투자하실 수 있는 투자자분들과 그리고 콘텐츠에 유통하실 수 있는 유통기업분들 그리고 실제 창업으로 성공하셨던 분들 이분들이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G 스타트업 실제 창업자들 뽑는 과정이죠. 네. 광주에서 올해 처음으로 콘텐츠 코리아 랩을 실시를 했는데 청년들이 좀 관심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반응이 어떤가요? 실제 저희는 한 5개월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응을 막 전체적으로 대단한 반응이다 이렇게 당장 단정하기 좀 힘든 과정이고요. 네. 저희가 우선은 저희가 400명에서 거의 1000명 가까이 되는 저희가 멤버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리고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이런 창작자분들을 발굴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직접 소감을 좀 들어봤어요. 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광주 콘텐츠 코리아 랩을 통해서 제가 평소 반려동물에 대해서 한복 수의를 만들고 싶었는데요. 하지만 혼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멘토의 도움도 받고 그런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제 상품을 전문화해가고 상품화해갈 수 있도록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지금 게임 제작을 하고 있다가 이제 좀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네, 광주 콘텐츠 코리아에서 해주는 G스타트 공고를 보고서 그 안쪽에서 이제 이거는 제가 좀 새로운 상태의 기회를 찾아볼 수 있겠다 싶어서 지원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족 게임이라는 형태의 새로운 게임 제작을 해보고 싶고 지원을 받게 된다면은 이것이 프로토타입이 아닌 좀 더 실제로 출시 가능한 물건으로 제작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광주 콘텐츠 코리아 랩은 어떤 저와 같은 그리고 많이 여기 모이신 창업을 꿈꾸는 우리 청년 창업자들에게 어떤 꿈의 무대, 그 첫 걸음의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워크숍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이틀간 그 진행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멘토링 받으면서 팀원들하고 같이 막 이야기도 하고 의견도 서로 나누면서 또 멘토링 받을 때 이게 프로토타입 뭐 제작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걸 어떻게 하면 사업화되어서 수익을 발생화시킬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좀 멘토링 받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많이 됐어요. 콘텐츠 제작하고 개발이라고 하면 막연하고 어려울 수 네. 있잖아요. 근데 우리 광주 콘텐츠 코리아 랩을 통해서 청년들이 많은 도움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네, 이렇게 청년들이 콘텐츠 창작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고 계신데 그게 어떠한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하는 걸 거잖아요. 어떠세요? 중요한 건 콘텐츠 산업에 중요한 건 청년분들이죠. 네. 실제 청년분들은 사실 콘텐츠 산업 전체도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업 중심으로 콘텐츠 산업들이 이루어졌다면 이젠 1인 창작자 시대가 되면서 한 명도 전체적으로 모든 사업들의 기존의 기업들이 해왔던 모든 것들을 다 1인이 할 수 있는 구조가 됐습니다. 그만큼 거기에 또 청년들이 굉장히 빠르게 반응하고 있고요. 이 청년들이 참여가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금 1인 창작자 시대를 열면서 아시다시피 이제 유튜브 또는 네. 이제 뭐 아프리카 TV 이런 1인 창작자 시대를 열면서 굉장히 청년들이 빨리 실제로는 초등학생까지 스타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준비가 되는지 사실 잘 모르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교류와 그리고 빨리 캐치하고 배우고 트렌드를 읽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이제 거기서 이제 청년의 콘텐츠 산업의 가능성들을 또 열 수가 있는 거죠. 네, 반년 정도인가요? 콘텐츠 코리아 랩을 운영해 오셨다고 하는데 뭐 어떤 성과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좀 짧은 시간이고 아직은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 개발자들이 아직도 열심히 창작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예를 들어 무등산을 중심으로 한 그 조명을 만드는 하나의 콘텐츠 창작자가 기획을 하러 아이디어를 왔습니다. 그래서 루온토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은 이걸 3D 프린팅을 가공을 해서 이 광주는 또 광산업 도시이기 때문에 LED와 3D 프린팅과 그리고 여기에 은은한 조명의 색깔의 테라피랑 이런 부분들을 해서 무드등이나 또는 이제 조형물들을 만들어서 실제 지금 시제품을 만들어낸 결과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역에서는 저희가 VR 영상을 기반으로 한 지역에서 관광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기업들은 실제 만들어내서 상용화도 시키고 있죠. 네. 우리 광주에 지속적으로 콘텐츠 창작자를 발굴하고 산업을 육성해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앞으로의 계획들은 역시 네. 콘텐츠는 모든 콘텐츠가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거는 여기에 참여하는 젊은 청년분들이 필요하고요. 네. 실제 이 청년분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다양한 전문가들. 저희가 이 사업이 약 5년간 앞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네. 이 사업을 하면서 지역의 이 콘텐츠 코리아 랩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전국에 또 세계의 많은 전문가들이 또 광주에 오게 되실 거예요. 이런 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지역에 있는 창작자분들과 매칭을 시켜준다면 이분들이 더 큰 창업의 꿈과 열기를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백창기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사실 콘텐츠라는 게 저희 일반 사람들에게는 생소했는데 네. 오늘을 통해서 어떤 것인지 알게 됐고요. 이 광주 콘텐츠 코리아 랩이 우리 지역 청년들이 콘텐츠 창작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네. 기회의 장으로 넓게 더욱더 발전해 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련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